새벽 5시 경남 하동의 작은 마을 묘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찍, 찍, 찍. 한 마리의 진돗개가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무덤이 아닌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박순옥 씨의 무덤을 말입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개가 시체를 파내려는 건가? 완전 미친 개네. 일찍 나온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개가 무덤을 파다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개의 이름은 복돌이. 올해 7살 된 수컷 진돗개입니다. 복돌이의 주인은 박철수 씨, 62세. 순옥 씨의 남편이죠. 복돌이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4년 전 한겨울 순옥 씨는 하동 전통시장 골목에서 한 마리의 새끼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2달쯤 된 진돗개 새끼가 골판지 박스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주변에 어미 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여보, 저 개 좀 봐요. 순옥 씨가 철수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이 추위에 저러다 죽겠어요.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 순옥이 관에 더러운 물이 들어갈 뻔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제야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복돌이가 매일 무덤을 판 이유를 말이에요. 복돌이는 뛰어난 후각으로 오염된 물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 씨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복돌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복돌이를 얼마나 심하게 혼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삽으로 위협까지 했잖아요. 미안해, 복돌아. 정말 미안해. 복돌이는 철수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환경과에서 더 정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묘지 전체의 하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무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합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장을 다 해야 한다고. 그럼 비용은 누가 내요? 우리 조상님들을 어디로 모실 건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수관 누수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였대요. 군청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무덤을 인근 공원 묘지로 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23기의 무덤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야 했어요. 순옥 씨 무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자리는 정말 좋았어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한 언덕 위였습니다. 복돌이는 이장 작업을 지켜봤어요. 순옥 씨의 관이 새로운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장을 마친 후 복돌이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더 이상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무덤 위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제는 안 파네. 김할머니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이제 복돌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복돌이 덕분에 우리 조상님들 무덤 다 새로 모실 수 있게 됐네. 정말 대단한 개야. 복돌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미안했어요. 복돌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순옥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몰라봤어. 복돌이는 철수 씨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철수 씨와 복돌이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복돌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복돌아, 밥 먹자. 철수 씨가 정성껏 밥을 해서 줬습니다. 복돌이도 철수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복돌이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복돌이가 새로운 무덤에서 쉴 때 항상 무덤의 왼쪽에서만 쉬었거든요. 왜 하필 왼쪽에서만 쉴까? 자세히 관찰해 보니 복돌이는 무덤의 오른쪽 공간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두는 것처럼요. 혹시 나를 위해서? 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이 언젠가 순옥 씨 옆에 올 자리를 미리 비워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철수 씨의 추측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철수 씨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사흘 동안 누워있을 때였어요. 복돌이는 평상시보다 더 자주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렀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옥 씨에게 철수 씨가 아프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가 회복되자 복돌이는 다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이 녀석이 나까지 챙기고 있구나. 철수 씨는 복돌이가 고마웠어요. 그런데 복돌이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2시 복돌이가 갑자기 철수 씨를 깨웠어요. 왜 그러냐? 복돌이는 계속 짖으며 철수 씨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복돌아, 뭐 하는 거야? 자야지. 철수 씨는 짜증이 났어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깨우다니요. 이 자식이 또 이상한 짓을. 철수 씨가 복돌이를 혼내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가스 냄새였어요. 어머, 가스. 급히 확인해 보니 부엌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예요.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다. 철수 씨가 복돌이를 꼭 안아줬어요.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미안해. 아까 짜증냈어. 정말 고마워. 복돌이는 순옥 씨뿐만 아니라 철수 씨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철수 씨와 복돌이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순옥 씨 무덤을 찾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복돌이는 더 이상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가 안전한 곳에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11살이 되었어요. 사람 나이로는 70대였습니다. 털도 많이 하얘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어느 겨울날 복돌이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힘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철수 씨는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부전이 많이 진행됐네요. 나이가 많아서 수의사의 말에 철수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길어야 한 달 정도. 철수 씨는 복돌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죽을 끓여주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복돌아, 힘내. 좀 더 버텨야지. 복돌이는 힘들어 했지만 철수 씨를 위해 애썼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죽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복돌이는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돌이가 힘겹게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어요. 어디 가려고? 철수 씨가 따라가 보니 복돌이는 순옥 씨 무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한테 가고 싶어.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는 복돌이를 안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복돌이가 조금 힘을 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아, 복돌이가 너한테 가려고 해. 잘 받아줘. 복돌이는 순옥 씨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철수 씨가 품에 안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까지 철수 씨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복돌이를 순옥 씨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복돌이가 항상 비워두던 그 자리예요. 이제 셋이서 함께 있어. 무덤을 다 만들고 나서 철수 씨는 두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순옥아, 복돌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갈게. 바람이 불어서 무덤 위의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가족이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두자.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개까지 키우면 어떡해. 그래도 생명인데. 순옥 씨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순옥 씨와 철수 씨는 자식이 없었어요. 젊을 때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아쉬워했죠. 여보,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순옥 씨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철수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데려가자.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른 곳에 보내는 거야. 순옥 씨는 기뻐하며 새끼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얘야. 새끼 개는 순옥 씨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옥 씨는 새끼 개를 목욕시키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어요. 이제 괜찮아. 따뜻하지. 새끼 개는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 꼬리 흔드네. 고마워하는 것 같아. 순옥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름도 순옥 씨가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복돌이. 정말 순옥 씨의 예상이 맞았어요. 복돌이가 온 후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밤마다 울었어요.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였죠. 끙끙, 끙끙. 철수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개 키우는 거 쉽지 않다고 했잖아. 철수 씨가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순옥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울 때마다 일어나서 달래줬어요. 괜찮아, 복돌아.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순옥 씨는 복돌이를 자신의 이불 속에 넣어서 함께 잤습니다. 여보, 걔랑 같이 자면 안 돼. 지저분해. 철수 씨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우리 복돌이는 깨끗해요.
매일 씻겨주는데 뭐가 지저분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복돌이가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울지도 않고 순옥 씨를 따라다니며 놀았습니다. 철수 씨도 조금씩 복돌이에게 정이 들었어요. 이 녀석 꽤 영리하네. 복돌이는 금세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앉아라고 하면 앉았고 손이라고 하면 앞발을 올렸어요. 하지만 복돌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순옥 씨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부엌에서 밥을 하면 옆에 앉아서 지켜봤고 빨래를 하면 빨래터까지 따라갔습니다. 복돌아, 엄마 따라가자. 순옥 씨가 말하면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동네 사람들도 복돌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순옥 씨, 걔가 정말 예쁘네요. 잘 키웠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복돌이를 대할 때 조심스러웠어요. 복돌아, 이리 와. 철수 씨가 부르면 복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가 부를 때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순옥 씨는 그런 철수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보도 복돌이랑 친해져 봐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래, 노력해 볼게. 철수 씨도 복돌이와 친해지려고 애썼어요. 간식을 주기도 하고 산책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마음은 여전히 순옥 씨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제법 큰 개가 되었어요. 몸무게 25kg의 건장한 진돗개였습니다. 순옥 씨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죠. 순옥 씨는 복돌이를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돌이부터 챙겼습니다. 복돌아, 잘 잤어. 밥 먹자. 같은 그릇에서 밥을 나눠 먹었어요. 순옥 씨가 한 숟가락 먹으면 복돌이도 한 입 먹는 식으로요. 맛있지? 엄마가 정성껏 해준 거야.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끔 질투심을 느꼈어요. 나보다 복돌이를 더 챙기는 것 같아. 하지만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봄, 순옥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여보, 요즘 자주 숨이 차네요. 순옥 씨가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철수 씨가 걱정해서 말했지만 순옥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뭐. 괜찮아요. 하지만 복돌이는 달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복돌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순옥 씨를 더 자주 지켜봤습니다. 순옥 씨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바로 옆에 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어요. 복돌아, 왜 그러니? 엄마 괜찮아. 순옥 씨가 쓰다듬어줘도 복돌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개의 뛰어난 후각과 직감으로 순옥 씨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옥 씨가 복돌이와 함께 뒷마당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복돌아, 이 토마토 좀 봐. 올해는 정말 잘 됐네. 순옥 씨가 빨간 토마토를 따며 기뻐했습니다. 복돌이도 순옥 씨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옥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아, 아파. 복돌이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왈왈왈, 왈왈왈.
복돌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짖지 않던 복돌이가 목이 터져라 짖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봤어요. 왜 저렇게 짖나? 그리고는 텃밭에서 쓰러져 있는 순옥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순옥 씨. 김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순옥 씨, 괜찮아요? 하지만 순옥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복돌이는 순옥 씨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순옥 씨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고 했습니다. 얘야, 비켜. 119에 신고해야 해. 김할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복돌이는 순옥 씨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순옥 씨를 들것에 옮기려 할 때도 계속 짖었습니다. 데려가지 마 하는 것처럼요. 한편 철수 씨는 일터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순옥이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철수 씨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철수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아침에도 멀쩡했는데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를 본 복돌이의 반응은 더 처절했습니다. 복돌이는 철수 씨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순옥 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돌이는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철수 씨가 아무리 밥을 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돌아, 밥 먹어야지. 순옥이가 걱정할 거야. 그제야 복돌이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은 더 심했습니다. 순옥 씨의 관이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복돌이는 이상했어요. 관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돌아, 저리 가. 사람들이 쫓아내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복돌이는 끝까지 순옥 씨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할 때도 복돌이는 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게 정말 주인을 사랑했나 보네. 사람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복돌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장지로 출발할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연구차를 5km나 따라 뛰어갔습니다. 복돌아, 그만 가. 너무 위험해. 철수 씨가 말렸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철수 씨가 복돌이를 차에 태워야 했습니다. 하관식은 더욱 처절했어요. 순옥 씨의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갈 때 복돌이는 울부짖으며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왈왈왈, 끙끙끙. 사람들이 붙잡지 않았다면 정말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복돌이가 정말 순옥이를 사랑했구나. 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복돌이는 며칠 동안 크게 힘들어했어요. 순옥 씨가 자주 앉던 마루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마치 순옥 씨가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요. 밤에는 순옥 씨가 쓰던 이불을 끌고 와서 그 위에서 잤어요. 철수 씨는 그런 복돌이가 안타까웠습니다. 복돌아, 이제 순옥이는 안 돌아와. 하지만 복돌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복돌이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다시 먹고 산책도 나갔어요.
철수 씨도 안심했어요. 복돌이도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철수 씨와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순옥 씨만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수 씨도 복돌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돌아,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해. 복돌이는 철수 씨를 쳐다만 봤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도 이제 괜찮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5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찍, 찍, 찍. 뭔 소리지? 처음에는 누가 바치를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복돌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어디 갔지? 철수 씨는 복돌이를 찾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복돌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돌아, 어디 있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묘지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복돌이가 순옥 씨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친 개 같은 놈아, 뭐 하는 거야? 철수 씨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다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놈아, 당장 그만둬. 철수 씨가 복돌이를 발로 찼습니다. 복돌이는 잠깐 멈췄지만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아, 정말. 철수 씨는 집으로 달려가서 몽둥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혼을 내줄 테다. 몽둥이를 들고 복돌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미친 개야, 죽고 싶어. 철수 씨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복돌이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도망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철수 씨는 복돌이를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밧줄로 묶어뒀습니다. 이제 못 나가게 해주마.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복돌이는 밧줄을 끊고 다시 묘지로 갔어요. 그리고 또 순옥 씨 무덤을 팠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놈이 정말 미쳤나? 이번에는 더 굵은 쇠사슬로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사슬까지 끊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철수 씨는 속이 터졌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철수 씨를 찾아왔어요. 71세 김할머니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저 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다 무서워해요. 개가 무덤 파는 건 정말 불길해요. 68세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개가 무덤 파는 건 누가 죽는다는 징조래요.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철수 씨는 면목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 개 때문에 동네 망신이야. 그날 밤 철수 씨는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이리 와. 복돌이는 주저하며 다가왔어요. 철수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 또 그런 짓 하면 정말 다른 곳에 보낸다. 알겠어? 복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복돌이는 또 무덤을 파러 갔어요. 철수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네. 이번에는 삽을 들고 복돌이에게 달려갔어요. 죽여버릴까. 복돌이를 향해 삽을 휘둘렀지만 복돌이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놈아, 도망가지 마. 철수 씨는 복돌이를 쫓아다니며 소리쳤어요. 온 마을이 깨어날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말렸어요. 철수 씨, 진정하세요. 개 죽이면 안 되죠. 그제야 철수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개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이 철수 씨를 불러서 말했어요. 철수야, 저 개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어떨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철수 씨는 정말 복돌이를 다른 곳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복돌이의 짐을 쌌습니다. 밥그릇과 목줄, 그리고 순옥 씨가 복돌이에게 입혀줬던 옷까지요. 내일 아침에 다른 곳에 보낼 거다. 복돌이는 그런 철수 씨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복돌이는 또 묘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팠어요. 마치 마지막이다 하는 것처럼요. 철수 씨가 발견했을 때 복돌이는 이미 꽤 깊게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철수 씨가 달려가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돌이가 파던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나온다. 철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 뭐지? 하수구 같은 냄새였어요. 철수 씨는 급히 마을 이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 복돌이가 파던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이장님이 급히 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이상한 냄새네. 군청에 신고해야겠어. 군청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질 검사부터 해봅시다. 하루 후 결과가 나왔어요. 심각한 문제네요. 환경과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생활하수가 섞인 오염수입니다. 뭐라고요? 철수 씨가 놀랐어요. 묘지 위쪽 마을에서 하수관이 터져서 지하로 스며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 순옥이 관에 더러운 물이 들어갈 뻔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제야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복돌이가 매일 무덤을 판 이유를 말이에요. 복돌이는 뛰어난 후각으로 오염된 물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 씨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복돌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복돌이를 얼마나 심하게 혼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삽으로 위협까지 했잖아요. 미안해, 복돌아. 정말 미안해. 복돌이는 철수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환경과에서 더 정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묘지 전체의 하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무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합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장을 다 해야 한다고. 그럼 비용은 누가 내요? 우리 조상님들을 어디로 모실 건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수관 누수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였대요. 군청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무덤을 인근 공원 묘지로 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23기의 무덤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야 했어요. 준옥 씨 무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자리는 정말 좋았어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한 언덕 위였습니다. 복돌이는 이장 작업을 지켜봤어요. 준옥 씨의 관이 새로운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장을 마친 후 복돌이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더 이상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무덤 위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제는 안 파네. 김할머니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이제 복돌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복돌이 덕분에 우리 조상님들 무덤 다 새로 모실 수 있게 됐네. 정말 대단한 개야. 복돌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미안했어요. 복돌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순옥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몰라봤어. 복돌이는 철수 씨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철수 씨와 복돌이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복돌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복돌아, 밥 먹자. 철수 씨가 정성껏 밥을 해서 줬습니다. 복돌이도 철수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복돌이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복돌이가 새로운 무덤에서 쉴 때 항상 무덤의 왼쪽에서만 쉬었거든요. 왜 하필 왼쪽에서만 쉴까? 자세히 관찰해 보니 복돌이는 무덤의 오른쪽 공간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두는 것처럼요. 혹시 나를 위해서? 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이 언젠가 순옥 씨 옆에 올 자리를 미리 비워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철수 씨의 추측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철수 씨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사흘 동안 누워있을 때였어요. 복돌이는 평상시보다 더 자주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렀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옥 씨에게 철수 씨가 아프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가 회복되자 복돌이는 다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이 녀석이 나까지 챙기고 있구나. 철수 씨는 복돌이가 고마웠어요. 그런데 복돌이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2시 복돌이가 갑자기 철수 씨를 깨웠어요. 왜 그러냐? 복돌이는 계속 짖으며 철수 씨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복돌아, 뭐 하는 거야? 자야지. 철수 씨는 짜증이 났어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깨우다니요. 이 자식이 또 이상한 짓을.
철수 씨가 복돌이를 혼내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가스 냄새였어요. 이런 가스. 급히 확인해 보니 부엌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예요.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다. 철수 씨가 복돌이를 꼭 안아줬어요.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미안해. 아까 짜증냈어. 정말 고마워. 복돌이는 순옥 씨뿐만 아니라 철수 씨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는 정말 신기해. 사람보다 낫네. 순옥 씨가 하늘에서 복돌이를 통해 철수 씨를 돌봐주는 것 같아.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복돌이한테 순옥 씨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닐까. 복돌이는 마을의 명물이 됐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을 오곤 했어요. 정말 개가 가스 누출까지 알아챈다고? 신기하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복돌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철수 씨는 복돌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무덤을 파는 게 무서웠어요. 정말 화도 많이 냈고요. 철수 씨는 자신이 복돌이를 얼마나 심하게 혼냈는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인을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복돌이가 아니었다면 순옥이 무덤에 더러운 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기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돌이를 보러 왔어요. 무덤을 파던 개가 실제로는 주인을 구한 이야기. 복돌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순옥 씨 무덤을 찾아가고 철수 씨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새로운 무덤 주변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들이 자라서 들꽃들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어요. 코스모스네.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순옥 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 코스모스였거든요. 순옥이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했지. 철수 씨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코스모스 밭에 가자고 했는데 복돌이도 코스모스가 핀 무덤에서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꽃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순옥 씨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어요. 신기하네. 순옥 씨가 좋아하던 꽃이 피었어. 정말 순옥 씨가 보내준 선물 같아. 겨울이 오자 복돌이는 또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눈이 오면 무덤 위에 눈을 발로 치워줬어요. 순옥 씨가 추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그렇게 하면 내가 추워.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눈을 치워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챙기는구나. 저런 개는 처음 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와 철수 씨가 함께 보낸 지 1년이 되는 해였어요. 복돌이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50대 중반 정도였죠. 아직 건강하고 활발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철수 씨는 복돌이와 함께 무덤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복돌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복돌이는 무덤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복돌이가 무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보는 거야? 철수 씨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돌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혹시 준호기가 보이는 거야? 복돌이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표정으로 낮잠에 빠졌어요. 철수 씨는 복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돌아, 고맙다. 준호기 무덤 지켜줘서. 복돌이는 잠시 눈을 뜨고 철수 씨를 보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복돌이는 순옥이의 선물이야. 복돌이 덕분에 순옥 씨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복돌이는 평소보다 철수 씨에게 더 애교를 부렸습니다. 꼬리도 더 많이 흔들고 머리를 철수 씨 무릎에 올리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애교쟁이가 됐어? 복돌이는 철수 씨를 올려다보며 헥헥거렸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철수 씨와 복돌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복돌이를 진짜 가족처럼 여겼어요. 복돌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복돌이도 철수 씨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준옥 씨만큼은 아니어도 이제는 철수 씨도 진심으로 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순옥 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준옥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복돌이에게 물었습니다. 복돌아, 너는 정말 순옥이가 보이는 거야? 복돌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어요. 철수 씨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순옥 씨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복돌이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어. 고마워. 복돌이는 철수 씨 옆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다른 형태로 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고 있었어요. 복돌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 강아지도 저런 마음일까? 동물도 사랑을 아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러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개네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관심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순옥 씨 무덤에 인사하러 가고 철수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복돌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돌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의리개라고요. 사람보다 의리가 있는 개라는 뜻이에요. 복돌이처럼 의리 있는 개는 처음 봐. 정말 본받을 만해. 복돌이는 오늘도 순옥 씨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지는 않지만 매일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돌아와요. 그리고 철수 씨가 외로워할 때면 옆에서 위로해 줍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야.
복돌이는 철수 씨 손을 살짝 핥아줬습니다. 나도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복돌이와 철수 씨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그리고 순옥 씨 무덤에 함께 인사하러 가는 것.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를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복돌이와 철수 씨, 그리고 하늘의 순옥 씨.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따뜻한 이야기가요. 복돌이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8살이 된 지금도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철수 씨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옥 씨 무덤도 계속 지켜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돌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복돌이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어요. 저런 개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있겠어. 복돌이는 마을 전체에 사랑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돌이는 철수 씨와 함께 순옥 씨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걸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순옥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복돌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철수 씨가 말하자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순옥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안심이야. 복돌이가 잘 돌봐주고 있구나. 복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복돌이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안다는 것도요. 복돌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사랑으로 써져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요.